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저한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갤러리 백화점에서 하차한다고 하길래 기다려라. 내가 우산을 들고 가마. 그래가지고 우산을 하나 쓰고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저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중부대학교의 교수인데, 책을 한 권 사주고 싶었대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교보문고에 못 가고 갤러리 백화점에서 내린 거예요. 그 책 제목이 김미경의 리프트.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열반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팬데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택트 해야 된대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의 복고풍 열풍이 일고 있듯이 어프텍트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강의는 면대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줌 화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피치는 어차피 면대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강의를 듣는 거죠. 강연도 그러합니다. 물론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도 주요하고 또 효과적이고 좋지만 사람들은 면대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을 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이 책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성공인의 처세소통법 공감시대라는 책을 원고를 넘겨서 속도가 무지하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초순경이면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제가 페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 페북 친구가 패친이 5,000명 플러스 한 250명입니다. 전화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250명 회원이 있는데 거기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패친께서 출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한옥마을에서 강의한 거를 페북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야 정말 섹시하다. 그래서 섹시하다는 표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제목이 좋으면 그렇게 출판사에서는 섹시하다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소통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한번 써보자고 합의가 되어서 그 원고를 쓰고 있는 차에 제가 요즘 꽂힌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잡담력입니다. 잡담력.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그 원고를 준비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2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보완하면 좋은 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책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바꾸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면 그게 바로 팬데믹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은 실은 또 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 되겠지만 이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왕자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화술경영 윤추영 박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정도예요.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3가지 가르침을 늘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 보이는 것만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사람이 소중한 것은 길들여지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거기 몇 가지 제시해 놨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첫 번째가 생존권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소중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업이다. 먹고 사는 수단이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자아실현의 방법이다. 방식이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직업이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자아실현과 어떤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먹고 사는 수단으로는 100점인데 두 번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직업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즐거우면 천국이지만 일이 중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옥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쪼록 즐거우셔서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존의 욕구는 무엇보다 강하죠. 두 번째 욕구는 뭘까요?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라도 향후에,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전후에, 대단합니다. 연대 고대 학연, 동창 모임들도 이게 위력이 대단합니다. 소속감의 위력. 특히 한국인들은 이 소속감의 학연, 혈연, 지연의 그런 힘을 굉장히 믿고 있고 그런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피치를 배우고 있으시다면 최소한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 모든 말을 일단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 다음에 그 다음 욕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에 사는 사자나 호랑이도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네, 한국 전반을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좀 더 힘을 키우고 싶은 욕구들이 바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그걸 조금 더 바꾸면 과시욕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사회적 욕구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궁금해요. 특히 한국인들은요, 큰 걸 좋아하잖아요. 네, 외제차에다가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죠? 집도 큰 저택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요, 네, 즐거우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잖아요. 바둑을 두다가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욕구. 그래서 말이죠. 스피치에도 이 재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프렌들리, 재밌게 하라.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잡담력이란 책이고요. 곧 출판사하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재미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재밌게 말하려고 시도하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말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시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얘기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연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습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습관 좀 바꾸면 좋아하는 운동, 취미, 레저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 종교, 이념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런 욕구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고, 또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인연과 습관과 철학과 종교에 관한 욕구, 동일시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들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한 친구의 마음을 얻지 않았는가 싶어요.